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도내 가정의 안녕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가정폭력에 관한 소식인데요. 도내 일부 가정은 여전히 폭력과 폭언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제주경찰청의 문기철 여성보호계장과 함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도내 가정폭력 신고는 줄어든 반면에 검거 건수는 또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예.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 2019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3년간 우리 제주 지역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3,800건대를 유지하다가 예. 작년에 이제 2022년에는 3,500여 건으로 약 6.7% 감소했고, 일단 또 검거는 지난해에 비해 한 25.7%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구 10만 명당 대비 112 신고 건수는 전국에서 제주가 두 번째로 이제 높는 등 좀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오명을 안고 있군요. 그런데 좀 얼핏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장님. 예. 신고 건수는 줄었는데 이제 검거 건수는 늘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단 저희 지난해부터 우리 가정폭력, 스토킹 이런 관계성 범죄라고 합니다. 예. 이런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우리 제주경찰청에서는 민감 대응 시스템을 이제 이라는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이런 담당 수사관 혼자만이 판단해서 처리했던 것을 우리 위험 단계별로 이제 주의 단계면은 우리 해당 계장 팀장이, 그다음에 이 위기 단계에는 과장이, 네. 그다음에 심각 단계에서는 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책임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행정적 조치라든지 형사적 조치를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감 대응 시스템에 의거해서 적극적으로 가정폭력을 처리한 결과 일단 가정폭력 반복 신고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가해자가 나중에 수강 명령 등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가정보호 사건으로 적극 처리하고 있고, 예. 또한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격리하거나 제재하거나 또 접근금지 명령의 긴급 임시조치 등의 이제 보호 조치를 통해서 일단 적극 그걸 활용해서 이제 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신고는 이제 반복 신고 과정에 대해서 줄고, 일단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검거 건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는 좀 줄었다고 하지만 이 민감 대응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활용을 한 탓에 예. 검거 비율이 좀 늘었다 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흔히 이제 가정폭력하면 배우자와 배우자 간의 물리적, 신체적인 학대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실 텐데 이 가정폭력의 범위가 좀 넓더라고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가정폭력이라 하면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예. 그다음에 경제적 폭력 등을 말하는데, 일단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예. 우리 아동학대 처벌법을,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또 6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을 적용해서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정폭력의 범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예.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 부부폭력, 그다음 부모폭력, 자녀폭력, 형제폭력 등으로 나눌 예. 수 있고, 그다음에 피해 유형에 대한 다른 구분으로 해서 이제 이런 폭행이나 감금, 재물손괴 등 직접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적 폭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를 무시하거나, 그다음에 네. 간섭과 의심을 하는 정서적 폭력, 예. 그다음에 부부간간을 포함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적 폭력, 예. 그다음에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경제적 폭력 등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그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행만 생각하는데 네. 생각보다 뭐 정신적, 정서적, 예. 경제적 그리고 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그 구성원 간에 예. 굉장히 그 범주가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언뜻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 이 제주에서는 어떤 유형의 가정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주도 뭐 전국적으로 같은 이제 비슷한 양상을 띠는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 중심으로 구분하다 보면 이제 부부 폭력이 제일 많고 예. 그다음에 뭐 자녀 폭력, 부모 폭력 순입니다. 그리고 뭐 성별로 보면 이제 여성이 뭐 남성에 비해 피해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뭐 또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해 비율이 더 많고 그다음에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의 대부분이 신체적 폭력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게 뭐 여러 유형이 중첩되고 예. 누적되는 이런 폭력들이 같이 누적된 편이 많고 예, 그러니까 비단 뭐 폭력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뭐 포함. 경제적인 다 예. 복합적으로 일어날 예. 수 있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일단 가시적인 신체적 폭력이 없이 이런 이 정서적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피해자 본인이 뭐 인지하지 못하고, 못하고 그다음에 또 일단 증명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가스라이팅 이런 걸 예, 말씀하시는 이런 것 것도 같은데 있고요.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내가 당했는지도 모르고 예. 또 가해자도 안 했다고 해버리면 증명할 길이 예, 없는 예. 거고 신고가 안 그렇군요. 돼버립니다. 예, 이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분석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그 가정 폭력을 보면서 자랐거나 경험했던 이 아동들이 자라서 또 이 나중에 또 폭력이 되풀이되는 세대 간 전이되는 예. 이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지금 약간 가부장적 사회 구조하에 예전에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보통 아내나 뭐 자녀나 뭐 부모 등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다 뭐 가해자가 자신이 모든 권력을 그 집에서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뭐 자기가 뭐 생각하거나 결정한 규준이나 뭐 규칙에 뭐 따르지 않으면 예.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단 가정 폭력은 일단 뭐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그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뭐 이 개인적, 사회적 병리 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렇게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라서 나 저렇게 절대 안 될 거야 했는데 나도 어른이 돼서 보면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흔히 가정 폭력은요 어떤 상황이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예. 사실 이제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유 아빠가 그런 거 네가 좀 참지 그러니 뭐 예. 형이 그런 거 네가 좀 참지 그러니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좀 넘어가는 일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고나 처벌이 좀 힘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가요? 일단 이 가정 폭력은 아직도 뭐 집안 일이다 이런 그렇죠. 인식이 예. 좀 많기 때문에 뭐 폭행이 경미하다. 예. 그다음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창피해서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발생하더라도 가정 폭력이 경찰에 뭐 이런 신고한다든지 이런 그 요청하는 경우가 좀 저도 낮다고 봅니다. 예. 일단 또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방지법이나 가정폭력 처벌법에 이런 그 좀 법률에 피해자를 좀 보호 지원하는 규정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이 그 출입하여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또 부여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퇴가 명령을 내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에 긴급 임시조치나 임시조치 명령을 예. 저희 이런 경찰관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고 예, 있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은 저희 그 경찰이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112 신고하든지 좀 예. 1366 여성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상담을 한번 요청받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 본인 스스로 또 신고하기 어려운 예, 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서, 주변에 네. 뭐 믿을 만한
이웃에게 네. 좀 그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신호를 만들어준 것도 한 네, 방법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의 좀 권한이 많이 강화가 됐기 예. 때문에 일단은 좀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예. 신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가정폭력으로 딱 밝혀졌을 때 처벌의 수위는 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 가정폭력 범죄라는 별도 제명은 없습니다. 네. 일반 형사 절차와 똑같이 진행은 합니다. 예. 일단 폭행, 협박, 뭐 주거침입, 상해, 뭐 공갈 이런 범죄는 일단 그 형법상의 제명과 이제 벌칙으로 예. 적용이 돼서 가는데 다만 피해자가 뭐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재범우려도 없다 이럴 경우는 경찰에서 불송치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예, 예.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위험성이 있고 폭력에 네.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또 가정보호 사건으로 네. 뭐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가정보호 사건인 경우에는 뭐 징역형이나 이런 벌금형 등이 없습니다. 그 뭐 전과도 남지 않고 네. 하지만 이제 가해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 뭐 보호 관찰이라든지 상담 위탁, 네. 뭐 치료 위탁, 뭐 사회 봉사 뭐 이런 등의 그 법원의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습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앞으로 이 제주 경찰의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일단 같은데요. 예. 일단 지금까지 가정폭력 등 그 관계성 범죄, 뭐 스토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재발 대책이 피해자를 뭐 보호시설로 인계하고 예.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후 지원을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은 앞으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그 가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격리하고 뭐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교감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대응 시스템을 또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지난 2월부터 제주 보안관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이런 가정폭력 등 치안 약자에 대한 제주 지역의 보호망, 그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이런 네. 제도인데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좀 제주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